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짜라잔,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짜라잔! 네, 요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. 성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댓글들이 많은 이유가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긴 한데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걸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머리가 진짜 너무 긴데? 안녕, 우리 귀여운 데일리빈의 완두콩 여러분들, 크리에이터 빈입니다. 지난 2주 전에 올라간 영상을 잘 보셨나요? 교환학생과 관련된 영상들 중에서 바로 LTS 시험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. 제가 그 영상 끝나면서 다음 교환학생 관련된 영상으로는 성적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LTS 시험 영상, 교환학생 가기 전에 꼭 쳐야 되는 그 시험 관련된 영상은 여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가실 수 있고요. 채널에 있는 교환학생과 관련된 영상 2개, 요거랑 요거 아직 이 두 영상 안 보고 오셨다면 먼저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몇몇의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. 교환학생 가기 전에 LTS 시험을 응시해서 커트라인을 넘기는 것도 교환학생 가기 전에 하나의 요구사항이고, 또 다른 요구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제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교환학생을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요. 그 성적 요구사항이 굉장히 이런 신라세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. 뭐 사람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물어보는 댓글 중에 중학교 성적인가요? 고등학교 성적인가요? C는 안 되고 B까지만 성인가? 수학 다 1을 받았는데 이러면 못 가나요? 학기 중에 성적표가 D가 2개 정도 있는데 이래도 못 가능할까요? 영어는 A, B 나오고 몇 개는 C 정도 나오는데 수학이랑 역사학인데 2학기 때 성적 올리면 가능할까요? 뭐 제가 지금 다 6등급인데 가능할까요? 성적은 주요 과목을 보나요? 음악, 미술, 체육, 도덕 이런 것도 보나요? 모든 과목을 C 이상을 받아야 되나요? 뭐 고등학교는 A, B, C로 보나요? 등급으로 보나요? 이런 식으로 진짜 이런 댓글들이 제가 교환학생 영상을 좀 많이 올렸다 보니까 영상마다 댓글에 이런 성적에 관한 애매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오늘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로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E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모든 주요 학과목에서 C 학점 이상이나 그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의 성적, 요게 요구사항이라고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요 문장을 보시고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걸 거예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C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된다,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, 자, 그러면 이제 애매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들은 제가 그냥 추측해서 제 뇌피셜을 말하는 게 아닌 제가 EF의 담당 선생님께 물어봤어요, 직접.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담당하시는 선생님 분과 직접 이렇게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제가 다 얻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들은 오피셜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, 최근 2년의 성적에서 C 이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최근 2년이 내가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, 등록할 때의 최근 2년인지 혹은 내가 출국하기 전에 최근 2년인지 요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요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성적표를 같이 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학생 지원할 시점으로부터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. 만약에 내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출국을 한다,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2년의 성적을 보고요. 고1 때 간다, 중학교 2학년 3학년 성적을 보고 고2 때 만약에 가게 된다,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의미에서 최근 2년이고요. 아무튼 이제 등록할 시점에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근 2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. 이제 고등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는 C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등급으로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EF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1등급부터 6등급 사이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C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럼 고등학교에서 등급으로 어느 정도냐? 6등급 이상이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주요 과목만 보나요? 어떤 과목들을 보나요? 기본적으로 주요 학과목에서 C 이상을 받았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주요 학과목이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주요 학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? 자, EF에서 말하는 주요 학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5가지 과목입니다.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입니다. 이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한국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아는데 사회를 배우는 학년이 있고 뭐 역사를 배우는 학년이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역사도 넓게 보면 그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 사회라는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사회를 안 배우고 역사를 배웠어, 그러면 그 역사 과목이 이제 사회로 간주가 돼서 고려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미술, 체육, 음악, 도덕
이런 과목들도 보나요? 라고 했을 때 네, 안 봅니다. 네, 그런 과목을 안 보기 때문에 뭐 내가 만약에 뭐 운동신경이 안 좋다 혹은 손재주가 없다 라고 해서 체육이나 미술 같은 과목에서 C 이하를 받았더라도 괜찮습니다. 주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내가 만약에 C 이하인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제가 저번 Q&A 때 좀 모자란 과목들은 추천서를 받으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살짝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, 오늘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. C 이하인 과목들은 어떤 게 얼마나 C 이하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만약에 영어가 올 D다, 즉 그러니까 내가 제출하는 최근 2년 성적 중에 최근 2년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학기별로 성적이 나오니까 최근 2년은 최근 4번의 학기를 말한 거겠죠. 최근에 4번의 학기 동안 영어가 올 D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힘들지만, 어떤 학기에는 수학 D 하나, 어떤 학기에는 다 A인데 영어 D 하나, 이런 식으로 아깝게 D를 받아서 한 학기만 이렇게 D 하나 이렇게 있는 거는 전체 성적을 보고 보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,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예 다 C 이하다 이러면은 조금 힘들다고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즉 그래서 성적을 과연 깐깐하게 볼까?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청 깐깐하게 보진 않지만,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C에서 너무 밑에 있다 그러면은 지원이 힘들지만, 약간 좀 유도리 있게 하나 2개 정도 D다 라고 하면은 네,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 학과목 선생님께 뭐 추천서를 받아서 전체 과목을 보고 그런 거를 추천서로 보완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즉 그래서 아까 뭐 댓글에도 있었듯이 뭐 주요 과목 성적이 E나 D다 이러면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내가 다른 건 다 A인데 영어가 이번 학기에 D가 나왔어요, 다른 데는 다 괜찮았는데, 그럴 경우에는 그 영어 한 번 D였던 것만 추천서로 이렇게 메꿔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여러분들 챙겨야 되는 성적이 5과목밖에 없으니까 이 5과목 네 화이팅! 자,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과 관련해서 달아주시는 이제 애매한 것들에 대한 질문 이렇게 오늘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이 정도 설명했으면 더 궁금한 게 사실상은 없을 것 같긴 한데, 그리고 제가 요거는 한 가지 지원할 당시 기준 최근 2년의 성적을 본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환학생 가기 전까지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, 그 성적이 만약에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될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출국 직전의 성적까지도 이렇게 깐깐하게 체크를 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드물기는 할 테지만, 이제 교환학생 간다고 너무 놀아가지고 성적이 너무 떨어졌을 때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교환학생 간다고 한국 학교 성적 신경 안 쓰지 말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던 만큼만, 너무 안 떨어지게 하던 만큼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만약에 대비해서 챙겨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 사실. 그리고 뭐 교환학생 가기 직전까지도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게 이제 나중에 교환학생 직접 왔을 때 여기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 다시 하는데도 뭐 도움도 되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재지 말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교환학생 가기 전 한국 학교의 성적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이제 홈페이지에 명시된 C 이상 그거보다 더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,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데일리빈 짝대기 03으로 네, DM을 주시면은 또 하나하나 이 영상을 보고도 질문이 더 생긴다면 네, 그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교환학생 가실 분들, 혹시나 이제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, 제가 뭐 저번에 어서에서 말했는데 교환학생 이제 뭐 잘 모르거나 관심이 있거나 하면은 EF에서 하는 그 설명회를 한번 참석해 보는 게 저는 사실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회 일정 관련한 링크는 고정 댓글에다가 아마 달아둘 테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교환학생 시절에 찍었던 영상들은 채널에 짜라잔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. 네, 저도 어제 할 거 없어서 저녁에 노트북 켜서 제 옛날 영상들 다시 보는데 그 교환학생 시절의 영상들이 참 지나고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. 다른 또 교환학생에 관련된 영상 일단 웬만한 건 다 다뤄서 혹시 더 다룰 부분 있으면 제가 또 준비해서 다음 교환학생 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립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댕.